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불법 비상계엄을 규탄하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단죄되지 못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광주 지역에도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1시간 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31사단 앞은 소집된 군 간부들로 북적였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됐잖아요. 들어가 봐요.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은 이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각계각층 대표들은 시청에 모여 계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시민들은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5.18 민주광장에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12.3 내란 1년 만에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5.18 트라우마까지 떠올릴 만큼 긴박한 순간을 보냈던 시민들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습니다. 광주는 5.18 민중항쟁을 떠올리며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모았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돕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거의 없다며 현 정부를 향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내란 옹호 세력의 망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내란을 막지 못했던 불완전한 사회 시스템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범들을 척결하기 위한 또 사회 개혁을 이루기 위한 그만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내란이 다시는 가능하지 않도록 나아가 거리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이어지도록 정부의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던 광주 시민들의 굳은 의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회를 바꾸는 더 큰 흐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1년에 맞춰 광주에서 한 작심 발언인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사과는커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년 전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을 살려준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지른 죄에 걸맞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더 이상 선진 대한민국의 헌정 유린 세력의 싹들이 자라날 수 없도록 완벽히 제거해야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조 의원은 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시민과 5월 영령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민주 영령들께서 흘리신 숭고한 피가 지난 12.3 자행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사과 발언이 나왔지만 여전히 두둔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를 찾은 김민수 최고위원도 강연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나 강성 보수층에만 기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아닌 밤중 느닷없이 발표된 불법 비상계엄은 도리어 광주가 남긴 집단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이 그랬듯 국가폭력의 한복판에서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었음을 다시 일깨워준 1년의 시간을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은 1980년 5월 광주 장악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5.17 쿠데타를 위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와 판박이었던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44년 전 그날 광주처럼 군의 총부리는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을 향했고 국회 장악으로 헌정마비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위반자는 처단한다는 섬뜩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던 내란 친위 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거리를 지킨 용감한 시민들에 의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모였잖아요. 동시에 광주에서는 여기 민주광장으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로 물든 광장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광주의 횃불은 44년 만에 다시 타올라 대한민국의 광장을 밝혔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던 탄핵 심판, 허탈했던 윤석열 석방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빛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국가는 무너져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80년 광주가 남긴 연대와 저항, 참여의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종식은커녕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광주를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언론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일으켰던 내란으로 검열과 통제를 받아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인데요. 1년 전 그날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철원 보도본부장이 전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1년 전 오늘 밤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은 기자들을 회사로 비상 소집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 회사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았던 광주 시내의 모습. 평소보다 유독 한산했던 길거리 풍경은 물론 안개가 자욱기 끼쳐오던 밤 거리의 스산한 냄새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계엄군이 새벽부터 광주 MBC에도 들이닥쳐 5.18 때처럼 보도 검열을 시작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광주 MBC의 긴장감은 더욱 컸습니다. 5.18 때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해서 시민들에 의해 사옥이 불탔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5월 영령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해 5.18 때 왜곡 보도를 44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놓은 지 불과 2달도 안 된 터였습니다. 사과 방송을 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마당에 광주 MBC 선배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계엄과 검열을 다시 현실로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44년 전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연하게 들었던 계엄이 막상 현실로 닥쳐오자 검열과 보도 통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목숨을 걸고 사실을 취재해 기록으로 남겼던 기자 선배들의 용기가 새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부대 만행 사진 이런 것을 우리가 19일날 신문에 못 실으니까 저희 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면 소문이 나면 저는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사진을 AP통신하고 UPI통신을 해서 애국에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취재한 기자들도 있었고 사실을 알릴 수 없다면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언론인들도 많았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해직이나 투옥 등 자신의 삶으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고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갔습니다. 당시는 이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말처럼 역사에서의 승리는 전두환이 아닌 이들 해직 언론인들이 거두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은 44년 전 전화 등 모든 통신을 끊고 언론을 동원해 광주를 고립시켰습니다. 광주 학살의 진실이 광주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여기는 대학생 수석대책위원회 방송반입니다. 지난 45년간 광주 항쟁의 본질은 어쩌면 진실을 감추려는 전두환과 진실을 알리려는 광주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그 부분을 잘 표현했습니다. Are you a reporter? Yes, I'm a reporter. 우리를 찍어주려고 독일서 기자님이 오셨구만이라.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쐈다는 충격이 44년 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의 방아쇠를 머뭇거리게 했듯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44년 뒤 전 국민들에게 용기를 줬듯 그리고 불탄 광주 MBC와 해직 언론인들이 보여준 역사에서의 승리가 후배 언론인들에게 교훈과 귀감이 돼 윤석열의 내란에 맞설 힘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광주가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앞으로도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밤중 계엄 선포에 어리둥절해하며 불안에 떨었던 시간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탄핵되고 그와 관련 인물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은 더딘 재판과 번번이 기각되는 구속영장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란은 이어지고 있는가라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평상시와 비슷했던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텔레비전에 등장한 윤석열은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거짓을 섞어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입니다. 국민들은 너도 나도 국회를 지키려고 달려갔고 계엄은 2시간 40분 만에 국회에서 무효화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실이 사설 경비대처럼 동원돼 실패가 거듭됐고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 집행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글을 풀어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만장일치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간은 지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한 지난 4월 4일 윤석열은 계엄 난동 123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이 가동됐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징역 15년이 구형되는 등 재판은 여전히 더딘 실정입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는 사법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귀를 의심하고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지연 재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내란을 일으킨 재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경고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도 조사하니까 계속 뭐가 나오잖아. 고속도로에 뭐 그런 걸 다 조사를 끝까지 하면은 기각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라 전부 다. 입맞춤에 그러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잖아.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비상계엄 확대와 이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광주는 그해 5월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았던 전두환은 통합을 명분 삼은 사면으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21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전까지 전두환은 광주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의 내란이 초래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를 또다시 준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광주시의회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세력 즉각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1980년의 광주였다고 밝혔고 정의당 광주시당도 내란 세력 청산의 선결 과제는 사법개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대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